이로 인해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켈럽의 경우는 충돌이 있게 되는데, 이 제드 맥켈럽이 현재는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XRP의 대량 에어드랍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었습니다. 크리스 라센의 경우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었고, 그 결과 제드 맥켈럽이 배제당에 나와서 스텔라 루멘을 만들게 되죠. 현재 리플사의 비밀병기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발트 프로젝트, 두 번째로는 코디우스, 세 번째로는 엑스풀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리플사는 XRP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XRP 매수 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를 경계하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방금 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 해가 지날수록 인생의 속도는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죠. 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우리 모습이 바뀌는 만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8% 하락한 24,0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1.25% 하락한 1,88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1.40% 상승한 0.56달러, 7위의 XRP는 1.37% 상승한 0.37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1%, 20%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4%로 더욱 우세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숏 포지션이 조금 더 우세하네요.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보다 숏 포지션이 52%로 더욱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코인 리플 XRP가 정말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이제 국내외 막론하고 XRP의 가격은 너무나 안 오르는데 이 커뮤니티는 굳건한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이 리플사의 현재 핵심 사업은 국제금융송금입니다. 이제 최근에 NFT나 메타버스, 디파이 CBDC 등 자체 생태계의 구색을 맞추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지만 이제 가장 핵심 사업에는 국제 송금 금융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구체적으로는 송금 은행들 간의 예치금 약 10조 달러, 이를 하나로 바꿨을 때 1경 3천조 원의 규모를 브릿지 화폐인 XRP를 이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리플사의 리플은 이제 2004년 설립 당시에 개인 간 송금 프로토콜을 위해서 라이언 퍼거라는 인물이 설립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인물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것인데,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와 비슷한 개념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 갑자기 나오면서 더 우수한 시스템 피어투피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작동 방식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 대 사람 간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이죠. 이후에 이 실패를 바탕으로 리플사는 2011년 5월 초기 비트코인의 선구자였던 제드 맥켈럽과 크리스 라센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맥켈럽의 친한 친구이자 크라켄 거래소의 창립자이 그리고 CEO인 조시 파엘에게 첫 자금 20만 달러를 투자받아 지금의 이제 리플사를 창립하게 되는데요. 리플사는 적절히 비트코인의 성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는데, 일단 투자자 커뮤니티는 개인 간 거래 네트워크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깨닫고 일반 사용자들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는 리플이 그동안 추구하던 P2P 거래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오타쿠들끼리 하는 뭔가 좀 불법적인 걸로 치부가 되었었죠. 이제 모두가 비트코인 하면 알지도 못하고 콧방귀만 끼던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리플사의 그때 당시의 생각은 꽤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들과 협업을 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플 게이트웨이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시중은행과 개인 간 거래 네트워크의 절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XRP의 경우는 2013년 1월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XRP도 암호화 서명의 퍼블릭 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초창기의 신뢰 기반 웹 구조 혹은 게이트웨이 디자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XRP는 달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중 통화를 이용해서 거래 상대방 위험성이나 게이트웨이 없이 사용자 간의 직접 송금이 가능했었는데 리플사는 미화 달러 송금을 위한 신뢰 기반 웹 구조와 함께 병용하기 위해서 XRP를 고안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켈럽의 경우는 충돌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제드 맥켈럽이 현재는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XRP의 대량 에어드랍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었습니다. 크리스 라센의 경우는 이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드 맥켈럽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강제로 배제를 당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XRP 에어드랍을 추진한 맥켈럽이 배제를 당한 것이죠. 이후에 이제 제드 맥켈럽은 리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텔라 루멘이라는 프로젝트로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이후에 리플은 리플 랩스를 거쳐 이제 리플 네트워크를 기술적으로 안정화시키고 2016년 회사명을 간소화하여 현재의 리플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2017년에는 일본 SBI와 합작을 하여서 SBI 아시아를 설립했고 현재는 2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과거 아마 리플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엑스커런트, 엑스비아, 엑스래피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ODL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현재 리플사의 비밀 병기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코발트 프로젝트, 두 번째로는 코디우스, 세 번째로는 엑스풀이라고 불리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발트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 핵심은 트랜잭션, 즉 거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일종의 리플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전송 속도를 높임으로써 XRP의 가격 변동에 더욱 대응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또한 미 연준의 패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의 미국 내 송금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준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코디우스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2013년부터 개발해온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이제 기관과 은행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인을 위한 시스템인데요. 리플사 초기의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었다가 2017년 11월 다시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 코디우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XRP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출신 성분 자체가 국경 간 송금을 위한 브릿지 통화 개념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 DM 및 생태계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라는 취지였죠. 리플의 전 CTO였던 스테판 토마스의 경우도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코디우스를 출시하였다라는 기사를 발표하며 리플사의 자회사인 코일사를 설립하여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하였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엑스풀의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동성 제공 서비스, 즉 XRP를 소유한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그리고 기업들의 대출 플랫폼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전 리플 개발자였던 밥 웨이라는 개발자가 엑스풀을 지칭하며 유동성 통합 기술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고 몇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루 송금량이 증가하여서 XRP가 부족한 케이스, 그리고 출금만 하다 보니까 XRP가 없는 케이스, 그리고 어느 한 은행에 몰리는 케이스들에서 사용하게 되는 말 그대로 대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않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은 아닌 프로젝트이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분명히 XRP의 가격 상승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머지 않은 미래 XRP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될까요? 지난 2018년 당시 리플사의 수석 시장 전략가 CNBC와 인터뷰를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되면 이제 저작권 문제로 영상을 재생할 수는 없지만 맨 처음 사회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플과 XRP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코리 존슨의 경우는 XRP는 디지털 자산이고 리플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리플 네트워크에서 XRP를 꼭 사용한다고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리플사는 XRP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정확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크립토 마켓의 대표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XRP는 리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전체를 아울러도 몸집이 상당히 큰 자산에 속하게 되죠. 어찌 보면은 리플사 입장에서도 이 XRP의 가치 상승은 리플사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서 보면 부합합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일까요? XRP 투자자들이라면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추측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리플사는 XRP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XRP 매수 후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투자자들은 XRP의 유동성을 해치기 때문에 리플사의 현재 목표와는 부합하지 않게 되죠. 이제 두 번째로는 리플사가 대중들에게 XRP의 가치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플사의 주 고객은 은행이기 때문에 굳이 대중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XRP의 가치는 시장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 주도권은 언젠가 은행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현재 XRP의 가격 상승은 은행권과 리플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이유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XRP의 가치 상승의 이익을 일반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리플사와 은행권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XRP의 가치 상승으로 얻어지는 이유는 리플사와 은행권이 독차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노출되는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리플사도 일단 기업이며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정체성이고 자본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난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XRP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사용할수록 그 희소성이 늘어나는 시스템이라면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리플사가 경계하는 것은 XRP의 장기 홀더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리플사는 그냥 은행권에다가 XRP를 판매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리플사에서도 정확한 XRP의 시세를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리플사가 XRP의 시세를 결정한다면 XRP 독점, XRP 시세 조작 주장에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혹여나 XRP가 시세를 결정한다 해도 당장 이익은 후에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며 제도권 편입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그 시세를 정할 수 없다면 방법은 남은 단 한 가지이죠. 바로 시장 스스로가 그 가치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은행도 XRP를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리플사는 XRP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주지만 가격을 조작한다는 공격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XRP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여서 리플사의 수익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되겠죠. 리플사의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XRP의 소강 메커니즘, 은행권들의 편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물이 100도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끓지 않듯이 XRP의 가격 또한 특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동안의 호재가 폭발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지만 그에 비해서 초라한 가격을 보여주는 XRP의 가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폭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